몇 년 전 TV에 방영한 꽃보다 알베 시리즈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 할아버지가 에펠탑 앞에서 말씀하신 건데, 미술사나 예술사에서 보면 당대에는 인정받지 못했던 작품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새롭게 해석되고 가치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곰손의 그 사건에서는 당시에는 비난받았다가 지금은 다들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건축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조사하다 보니 모두 프랑스 건축이긴 하지만 어떤 건축물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아하! 곰손으로 그려가는 사소한 건축 뉴스. 곰손의 그 사건. 첫 번째로는 에펠탑입니다. 에펠탑은 유명해서 다 아시죠? 프랑스 공학자 및 건축가 기스타브 에펠의 이름을 딴 이 철덩어리 구조물은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맞아 만국 박람회의 출입구 용도로 건축될 계획이었습니다. 영국의 수정궁을 견제하여 기술을 과시하기 위한 용도였죠. 철이 건축에 쓰이긴 했지만 보편적인 재료가 아니고, 대부분의 건축물이 석조 건축인 프랑스에서 철골 구조로만 이루어진 높이 300m의 타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탑의 밑받침이 완성되자 사람들 눈에는 에펠탑이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저런 철골 구조는 너무 천박한 거 아닌가요? 자칫 무너지면 우리 다 죽습니다. 뼈만 남은 종탑이다, 추하다 등 비난을 하였고, 유명 출판업계에서도 향후 20년간 우리가 도시 전체에서 보게 될 이것은 수세기에 걸쳐 내려온 도시 미관을 위협하고 있고, 우리는 철판으로 엮인 역겨운 기둥에 검게 얼룩진 그림자를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을 담아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에펠탑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은 소설가 모파상인데요. 집에 창문도 에펠탑이 안 보이는 방향으로 내고 의도적으로 점심도 탑 밑에 식당에서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곳이 파리에서 유일하게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뷰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에펠탑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점점 여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곡선으로 만든 높은 철골 건축물을 멋있게 보게 된 것이죠. 그 결과 만국 박람회는 성공을 거두고 비난했던 사람들도 다시 말을 번복하여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에펠탑은 높이 올라갈수록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단순히 철골을 올린 것이 아니라 바람의 세기를 견딜 수 있도록 정밀한 계획과 설계에 의해 디자인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흉물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두 번째는 퐁피두 센터입니다. 1970년대 당시 대통령 퐁피두는 파리의 이미지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예술도시의 1인자라고 굳게 믿고 있던 파리가 미국과 영국에게 자리를 빼앗기게 생겼거든요. 런던과 뉴욕에게 밀리고 싶지 않았던 퐁피두는 예술진흥과 사회교육 목적의 복합문화센터를 짓기로 하고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총 500개가 넘는 설계도 중에 당시 신인 건축가 렌조 피아노와 리처드 로저스의 설계안이 뽑혔습니다. 그 설계안을 보고 사람들은 부정적인 반응이었죠. 왜 그랬냐고요? 일단 완공된 건축물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완공이 된 거냐고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당시에도 공사가 덜 끝난 거 아니야? 문화센터라기에는 너무 공장 같다, 낭만과 예술의 도시에 무슨 기괴한 철골이냐? 등등 많은 비판을 하였죠. 이런 비판을 다 받으면서도 이 설계안을 뽑은 최종 이유는 계획과 컨셉이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은 배관용 파이프, 엘리베이터, 통풍구 등등 불필요하게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을 외부로 빼고 내부 공간을 넓게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건축물의 구조를 자세히 보지 못하잖아요. 밖으로 나온 구조물들이 조형적으로 작용하여 일반인들도 건축 구조를 하나의 작품처럼 쉽게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구조도 다 같은 구조가 아니라 역할에 따라 다른 색을 칠했습니다. 지지구조와 공기 공급 파이프는 흰색, 운송수단은 붉은색, 전기배선은 노란색, 공기정화 시스템은 파란색으로요. 이렇게 뜻이 깊은 건축물은 우려와 다르게 1977년 12월 31일 첫 개관일부터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지금도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세 번째는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루브르 박물관 하면 유리 피라미드 아니겠어요? 모두가 여기서 인증샷을 남기고 가잖아요. 박물관의 상징인 이 유리 피라미드도 욕을 엄청나게 들어먹었다는 사실. 1980년대 초 루브르 박물관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 한쪽으로 치우친 출입구에 불편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출입구를 만들기로 결심했죠. 1981년 프랑스 대통령 미테랑은 대루브르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 계획에 뽑힌 건축가는 중국계 미국인 이오밍 페이, 미국의 존 F 케네디 도서관과 댈러스 시청 등을 설계한 당시 스타 건축가였습니다. 그는 6개월 이상 루브르에 머무르면서 구상을 하고
마름모 유리 603개와 삼각형 유리 70개로 유리 피라미드를 만들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하자마자 어마어마한 욕을 먹습니다. 참만 논란은 물론 싸구려 유리로 루브르 이미지를 다 망친다. 루브르가 디즈니랜드냐? 등등 프랑스 박물관에 이집트의 상징인 피라미드 모형이 들어가는 것을 프랑스인들의 90%가 반대를 했습니다. 당시 루브르 박물관 관장은 항의의 뜻으로 사임까지 했으니 정말 많은 반대가 있었던 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반대에도 꿋꿋하게 진행하여 루브르 박물관의 입구는 중앙의 유리 피라미드가 되었습니다. 피라미드로 설계한 것은 이유가 있었는데요. 루브르 궁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유리 너머 궁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리 피라미드 덕에 지하 공간은 자연광이 전달되고 한쪽으로 치우친 출입구에서 중앙으로 바뀐 후 동선 이동이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이후 방문객이 2배로 증가하고 걸작으로 인정을 받죠. 곰손으로 그려가는 사소한 건축 뉴스. 곰손의 그 사건.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이 건축물들이 엄청난 거센 반발 속에서 지어졌다니.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건축을 시도했던 그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도 당장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무언가를 하면 훗날 더 크고 명예로운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